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떠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무엇이냐면 바이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거죠. 그래서 200만 가구 중축안을 했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미국 집값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 400만 가구의 중저가 주택이 부족하다.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30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미국의 1인당 GDP가 30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 얼마만큼 성장했냐면 대략적으로 6,500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그냥 개인이 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집이 부족하다. 그래서 중저가 주택이 부족하다. 무엇이냐면 경제가 성장하면 원래 집값이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으면 수요와 공급으로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겠냐. 즉 늘어난 소득을 주택으로 빨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. 뭐 그런 얘기겠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야? 30년간의 최고치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. 이 부분 이제 중요하죠. 무엇이다? 즉 부동산 대책을 안 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어쩐다? 민주당도 선거에서 실패할까? 다음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실패할까?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패할까?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문장 나오죠. 대형 투자자들보다 개인이나 비영리 조직에 대한 주택 공급이 집중될 방침이다. 자, 그러니까 투자자로 들어간 유입은 줄이고 개인의 비영리 조직에게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거겠죠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양질의 합리적 가격일 거예요. 합리적 가격이란 건 무엇이냐면 1인당 GDP가 6만 5천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니들 소득에 맞춰서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겠죠. 그리고 주택이 투기성 자금으로 들어간 건 맞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어느 정당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풀어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그런 거죠.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팔아 넘기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무엇이다? 바이든 행정부가 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달을 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중저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겠다. 그리고 이게 상하원 통과했고 상임위 조정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백악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.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됐다. 자, 이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또 풀겠죠.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많은 곳들이 그런 거죠. 미국 주택개발부부터 시장에서 뭐 금융 그리고 담보대출 모기지가 총동원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온 거죠. 그리고 초점은 보다시피 농어촌 도시 모두 총망란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이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 이 정치인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. 이분들이 와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데 사실 이제 나이를 먹고 와서 정치계에 딱 들어오면 이 정치인들이 무엇이다? 그래요, 여러분은 정책이나 정책 수입업자예요. 수입업자. 그래서 본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미국 거 갖고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. 그래서 집권 세력이 가능성이 클수록 자신들은 이제 미국 대학교를 다니죠. 그리고 백인 대학교 굉장히 좋아하고 자 그렇게 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죠. 우리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좌파 우파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두 사람 있죠. 홍준표도 있고 김어준도 있어요. 그 이 두 사람의 어떤 공통점은 무엇이다? 항상 선거가 실패한 미국 도피를 굉장히 좋아하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뭐 마찬가지요. 미국 어떤 뭐 안철수 뭐 지금도 후보일 수도 있고 이명박 정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부분 정치 실패하면 한번 미국 순방공원을 또 떠나는 거죠. 원래 연례 행사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무슨 개혁을 해가지고 이 개혁은 뭐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우리가 민주당이 뭔 개혁안을 내놨는데 그 개혁안에 대해서 막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어도 딱 당대표가 나타나서 딱 한마디죠. 그래서 미국이 안 합니까? 미국이 하고 있는 거 이거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? 하면 끝나요. 그래서 미국이 안 합니까? 미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러면 국민의힘도 딱 입을 다물죠.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다 미국 대학교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또 입을 다무는 거죠. 자,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죠. 자, 다시 중요한 건 우리가 보다시피 공급 대책을 내놨다. 미국 행정부도 부동산이 정치를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뭐 쭉쭉쭉쭉쭉 지나가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 분양 아파트를 그 지역 점수 분양가로 들어간 현실이에요.
그건 현실이죠. 1인당 GDP 32,000달러 국가가 거기에 맞춰서 분양을 했어요. 그럼 그 들어가는 건 현실이고 미국 6만 5천 달러가 그에 맞춰서 중저가 저택을 짓는 건 그 현실이죠. 그건 현실이란 거예요. 문제는 무엇이다? 20년 가까운 아파트를 그 지역 분양가로 들어가는 호구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. 그게 호구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. 문제죠.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양가 그런 이제 실거래가 있죠. 오래된 아파트를 실거래가를 분양가로 딱 바꿔놓고 나서 거기에 또 전세를 들어가요. 그 실거래가에 맞춰서 그거 역전선 아니에요. 그게 역전선 아니라 하는 거예요. 그게 역전선안. 자,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떴다. 미국이 움직였다. 미국이 움직이면 무엇이다? 그게 그래요, 여러분들. 정치 무새들 있죠. 정치 무새들이 또 그걸 베껴와요. 기본적으로 누가 더 빨리 베껴오냐. 근데 문제는 그거죠. 미국이 A란 정책을 했는데 지금까지 A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그 말을 딱 꺼내면 별로 사람들이 신임을 얻지 못하죠.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A를 떠드는 딱 정당이 있었는데 A를 떠드는 정당을 미국이 해준다 하면 그 정당 기세가 등등한 거죠.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